언제쯤 만나셨어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뭐 김정은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막 그 얘기할 정도로 높은 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쿠바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그 방문할 때 제가 외교부에서 중남미 담당 부국장을 하면서 대표단 현장 지휘를 맡았었습니다. 네, 대표단 네, 현장 지휘를 하면서 김정은과 이제 가까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 보좌 측면에서 이제 만나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뭐 보고든 뭐 하시다 보면 어쨌든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게 아니라 직접 만나 보시면 감이 좀 올 텐데 김정은은 어떤 인물로 판단 혹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지만 제가 요약해서 이제 몇 마디를 말씀드린다면 김정은도 역시 그 제가 본 김정은은 극히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막말로 이제 그 웃음도 많고 그래요? 유머 감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한적 범이긴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사실 뭐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한 이후에 그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완전히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됐잖아요. 네. 이 붕괴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정상국가 레벨까지 올려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그런 절대 권력을 손에 쥐다 보니까 예. 정말 그 이 사람도 정말 잔인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잔인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잔인함을 숨기지 않는 그런 독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정은을 보자 할 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토록 충실했던 자기 측근 그 통역사를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별채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가혹하게 좌천시키는 걸 보고 네. 와 독재가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정말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될 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공포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혹하게 좌천시킨다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정말 북한에 있어서는 죽이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아예 그 무너뜨리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원에서 탈락시키고 지방 유배 보내듯이 아예 지방에 보내버렸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김정은을 위해서 한 행동이거든요. 이제 네. 김정은이 위대성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느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한 발언도 좀 정말 잘 정리하고 했는데 김정은이 그냥 보다가 내가 언제 이렇게 말했냐? 내가 한 말 그대로 적으면 되지. 뭐 네가 나보다 말 더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천을 시켰는데 정말 가혹하게 기분 상해죄였네요.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매상시켜 버렸죠. 나름 그 사람은 또 충성심에 한 건데도 충성심에서 출발한 행동이었죠 결국. 예. 질문이 왜 댓글에 아오지 탄광으로 가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아오지 탄광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아오지 탄광은 실제 이제 북한에서 존재한 탄광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운동군으로 이제 아오지가 운동군으로 변하긴 했지만은 원래 북한에서 탄광이라는 게 정말 생명 보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탄을 캐는 것인데 이미 순간에 이제 갱이 무너지면 그냥 들어갔다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성분 좋은 사람들은 안 보내요. 옛날 전쟁 때 이제 월북한 군인들이라든가 이제 또는 이제 북한 체제를 반대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했던 그런 출신 나쁜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아오지 탄광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데 보내지는 않고 지금도 이제 유배지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다. 혁명화 그래요? 구역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네. 좀 더 심하면 이제 아예 그냥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 북한식 정치범 표현은 수용소. 관리소라고 합니다. 네. 그런 데를 이제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정치범 수용소가 아직 있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그 절대 권력이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한 관심이 요즘 이제 한국에서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그 주의 큰 딸이죠.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살다 보면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네. 외부보다 더 몰라요. 아, 정말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 일가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이제 목숨을 고려해야 됩니다. 입에 올리는 것 자체로. 올린 것 자체가 반국가 범죄예요. 예. 다른 범죄는 다 용서돼도 이제 절대 권력을 향한 어떤 불충 같은 건 용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선 일단 관심은 안 가지고 일단 관심은 가져도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김 씨 일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애가 몇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내가 만약 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잘못된 표현일 겁니다. 아.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아, 그 알고 있는 사람도 매우 극소수 정권 내 극소수 사람들만 이기고. 속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은 그게 네. 이제 정확하다고 이제 누구 말도 정확하다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아주 그냥 막연하지만 딸이 등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딸이 딸은 맞죠? 딸은 맞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3대 세습을 한 것인데 딸이 등장했다는 것은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너무 어리거나 아들이 아프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들은 말에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실제 아들이 있는 걸 목격한 분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하면 그분이 아직 거기서 살아 있는 분이다 보니까 위험해지나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김종운을 정말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1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꼭꼭 보던 사람이 한 얘기인데 예. 이설주가 이제 아들을 안고 나와서 한 걸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얻어 들은 얘기지 뭐 직접 제가 보신 내 건 눈으로 아니다.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아 이게 주애보다 더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시는 거고.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김정은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진짜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못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유전이 강한. 아니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김일성도 봤지.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주애도 보면 친딸이 확실하죠. 예, 이거 너무 엄마 닮지 않았어요? 엄마랑 엄마, 아빠를 아빠, 오묘하게 예. 잘 정말 닮았어요. 닮았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애가 차기 권력의 핵심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지금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저는 그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주장이랑 똑같아요. 일단 그 정말 북한 사회의 특성상 여자가 후계자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의 행보를 보면 제가 했던 생각이 혹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총 쏘거나 이제 아버지와 계속 같이 다니는 군부대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들도 막 같이 시차를 다니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곧 후계자가 김주애가 될 것이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행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김주애가 후계자다라는 행보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애가 그 미성년자가 총을 쏘잖아, 권총 들고 나와서 총도 쏘고, 이거는 사실 이례적인 거란 말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좀 힘든 거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역시 그 실탄을 가지고 이제 미성년자가 사격하는 건 참 많이 이제 그 좀 이례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주애가 이제 권총을 들고 이제 아버지나 또는 이제 일반 고위 간부들이랑 똑같은 레벨에서 총을 쏘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보여주자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백두에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시작한 이제 주체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계승한다. 총대를 계승한다. 이게 북한 백두혈동 계승론이거든요. 네. 총대를 시작한 혁명을 총대로 계승한다. 총대로 계승한다. 한데 이제 옛날 김일성도 김정일한테 총을 선물했고, 김정일도 김정은한테 총을 선물했고, 김정은 역시 또 이제 김주애의 손에 이제 권총을 들려서 사격을 시킴으로써 총으로 개촉한 혁명을 총으로 계속 이어간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호칭도 약간씩 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뭐 맞습니다. 예. 제가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서 만약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 바뀌면 나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사랑하는 자제분 막 이렇게 하던데 이제 작년도부터 갑자기 존경하는 그 자제분이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존경하는. 이 존경하니라는 게 조금 이제 의미심장한 게 사랑하는 정도면 이제 아버지 김정은이 딸을 사랑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하니라는 존칭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존경하는 이게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가 딸을 존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존경한다는 건 누가 존경한다? 인민들이 존경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그 점차적으로 승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젠 호칭도 좀 많이 정리가 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확실히 뭔가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혹시 그 군에도 또 뭐 실력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딸까지 간다고 뭐 이런 불만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나요?
북한에서 이제 후계는 결심은 김정은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는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끌고 나가는 건 당중앙의 조직지도부라는 그런 막강한 실세가 끌고 나갑니다. 네. 당 중앙의 조직 지도부. 그렇죠. 네네.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라고 하는 그런 정말 북한 사회를 꽉 틀어주고 있는 그런 실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자죠. 그런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후계 수업이라든가 후계 구도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군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간부들이 불만을 설령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잘못 표출했다가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쉽게 그냥 김정은이 결심하면 아 네. 그건 곧 현실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북한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결심을 했어요. 그걸 현실로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체는 누구냐? 그럼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건 한 개 집단이죠. 북한의 모든 정말 상간 마을까지 움직임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초벌하는 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지난 기간 조직지도부 수장은 조영원이가 있잖아요. 네. 지금 김재룡이라고 하는 전 내각 총리 출신이 정말 북한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조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직지도부 수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주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이 후계자인 김주애에 대한 주민들의 반영, 동량 이것도 다 장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소한 이제 의문을 가진다든가 불만을 표시해야 된다든가 할 때 그 초벌까지도 이 조직적으로 네.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김정은이 결심을 하면 누구도 거기다 이제 토달 수 없죠. 아 대신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김주애가 아무래도 이제 현재 미성년자고 또 여자고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을 이제 받아들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